자, 229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6 이산확률 분포의 스텝 2 문제들이 있는데 통계 쪽은 사실 나와봤자 29번 또는 그 전 쉬운 문제들일 거라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쉬운 단원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산확률 분포 쪽이 그나마 조금 더 귀찮을 수 있는 이유는 확률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이야. 38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집에서 꼭 다시 풀어보시고 지금은 같이 집중하면서 들어보실 텐데 보면 주머니 12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공들 중 각각은 숫자 1, 2, 3, 4가 적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건데 이 4개를 반복하여 4개의 수의 합을 x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해놓고 가조건을 한번 보면 probability of x equals 4가 는는는 해석해보면 뒤쪽에 그냥 81분의 1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probability of x equal 12, 16이 16 넘기고 81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요거는 그냥 표현 기호만 통계 쪽 기호를 썼을 뿐 이건 확률이야. x라는 게 뭐라 그랬냐? 문제 다시 곱씹어보면 4개 숫자의 평균이야 뭐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평균인지 합인지 이런 거. 합이 4래. 근데 4개의 평균, 4개의 합이 4라는 건 다 뭐가 나왔다는 뜻이라고 해석해야 돼? 원밖에 없지 않나? 그치? 근데 내가 한 번 보고 다시 덜어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매번 뽑을 때마다의 경우에 확률은 어때? 같아요. 즉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직거리 4번 해가지고 81분의 1이란 건 1 하나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1이란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합이 16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4444밖에 없겠네. 그럼 이거 똑같은 것도 4번 반복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똑같은 거 4번 반복한 게 16 곱하기 81분의 1이야. 뭐의 몇 승, 뭐의 몇 승 생각하시면 몇 분의 1이니 이거?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내가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주머니 속에 1, 2, 3, 4라는 공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y라고 한 이유는 x가 아니야. x 4개 합이니까. 하나만 뽑았을 때 그 새끼를 확률 변수 새롭게 y라고 내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확률이 총 개수가 몇 개인데? 12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란 건 1은 12개 중에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 있다는 거겠지. 같은 논리로 4444의 확률이 6분의 1이란 건 4는 12개 중에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내가 아직 모르는 건 여기가 12분의 A개가 있다. 여기 12분의 합치면 몇 개긴 해야 되니까 12개긴 해야 되면 한 문자로 하자. 뭐 빼기 뭐. 그치? 이런 이산확률 분포 문제 제일 쉬운 게 뭐야? 확률 분포표를 줘놓고 뭐 평균 분산 단순 계산 쉬운 문제가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로 좀 어려운 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확률 문제인 거. 뭐에서 뭐뭐 했을 때 뭐뭐인 걸 x라고 하자면 네가 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까지 확률이고 마무리 계산이 통계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 그 두 번째 흐름인 거야. 그래서 난 지금 표를 만드는 과정부터 하고 있어요. 오케이. 나 조건 expectation of x가 9래. 평균 구하면 되겠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expectation of x야. x라는 건 4개 뭐야? 합이지. 합의 평균이 4래. 그래? 합의 평균이 9래. 근데 지금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분포표는 하나 뽑았을 때 확률 분포잖아. 즉 이 문제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요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이게 9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y쪽에 대한 정보는 뭘까? 대충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4개의 합이 9라는 건 그냥 approximately 한 번 뽑으면 몇 분의 9가 나온다는 뜻이야. 4분의 9가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expectation of y가 얼마다? 4분의 9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부분이 중요해. 그러고 나선 평균 구하면 돼. 경란아 아까 개념서 펴고 있던데 평균의 정의가 뭡니까?
뛰어내릴 준비해. 밑에 깔려 있잖아. 1등가 이 쌍놈아 모르면. 언제, 이제 4주째가 5주째예요, 이거. 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으로 expectation of y를 구하겠습니다. 자, 12분의 1로 퉁 쳐버린 다음에 암산합시다. 일단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니까 무슨 a? 마이너스 a. 숫자 암산할게. 4, 18, 8이겠지. 4랑 18 만나서 22. 22에다가 8 들어가니까 30. 요거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지금 얼마인 거냐면 12분의 27이다예요. 그래서 a의 개수가 몇 개구나? 3개구나. 를 찾아서 여기가 12분의 3, 여기도 12분의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나보고 또 구하라는 게 variance of x예요. 분산 x. 분산 x 어떻게 구해야 되지? 봐봐. 4개짜리의 합이 9니까 하나가 대충 4분의 9겠지라는 걸 대충 설명해서 너네가 이해를 했어. 근데 그럼 합의 분산은 4개짜리 합의 분산은 뭐지? 여긴 대충 느낌상 그럴 것 같긴 하거든. 4개의 합이 9면 하나는 대충 4분의 9겠지. 그럼 분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그 근거가 뭐야? 맞아. 이게 중요한 게 방금 여기를 대충 넘어갔잖아. 여기를 제대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가 공식으로 배운 건 표본의 합에 대한 공식 배운 적 있나요? 뭐에 대한 공식들을 배웠지?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는 공부한 적이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야? 4개짜리 표본의 합을 얘기했지. 이런 거 종종 나온다고. 표본 평균하고 처음부터 그거를 뭐 확률 변수 x바라고 주는 건 그나마 직관적으로 나한테 확률 변수를 던져준 쉬운 문제고, 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표본 평균을 새롭게 잡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4개짜리의 합이 x야. 그러면 표본 평균 을 내가 x바라고 잡으면 요 x바는 뭐냐? 뜻대로 몇 개짜리 평균이야? 4개짜리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뭘 뭐로 나눠야 돼? 이거겠지. 맞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으로 배워둔 게 뭐냐면 expectation of x 바. 한글로 뭐라고 읽냐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이게 무슨 평균이랑 같대? 모평균이랑 같지. 근데 모평균이라는 건 원래 확률 분포지.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expectation of y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x바가 4분의 x니까 이게 expectation of 4분의 x라고. 근데 이것은 통계의 성질에 의해서 뭐야? 4분의 1 밖으로 나오고 expectation of x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직관적으로 말한 대충 하나가 4분의 9겠지에 대한 엄밀한 설명이야.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분산 쪽 얘기를 못해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variance of x입니다. 맞지? 근데 x라는 건 표본 합이니까 우리 그딴 공식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표본 평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x는 뭐야? 뭐 곱하기 뭐야? 4x 바지. 맞니? 근데 분산의 성질은 어떻게 빠져나오지? 16 variance of x 바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한글로 읽어봐.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개새끼들 일단 공식도 하나 못 외우고
헷갈리시면 그거 보면 돼. 그 정규 분포에서 그 변환 공식 숨어 있는 게 그게 정규 분포에서 Z로 바꿀 때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게 새로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그거 제곱하면 분산이야. 뭐 분의 분산이야? n분의 분산이잖아. 근데 이거 몇 개짜리 분산이야? 4개짜리 표본이지. 그러니까 뭘로 나와야 돼? 4분의 VY, 모분산 나누기 4로 나와야 돼. 그거 곱하기 16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4VY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바로 대충 4개짜리니까 분산이 어떻게 되지? 4개짜리 합에 대한 분산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엄밀하게 표본 평균을 정의해서 배운 공식대로 바꿔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모분산 곱하기 4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표본 평균 문제 또는 통계 문제에서 표본의 합 나오면 무조건 표본 평균 하나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산은 이제 따로 직접 구하러 가자. 자, 모분산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평균이 지금 12분의 27이야. 재평평제 할래? 아니면 정의 쓸래? 재평평제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되는 건 expectation of y square를 구해야 되겠네. 자, 12분의 갑니다. 경란아 불러라. 뭐 더하기 뭐유? 아니, y제곱의 평균. 윤서 불러. 그래. 경란이가 이어서 해라. 자,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12분의 먼저 16하고 27 만나면 43. 43 만날 거니까 7, 5. 3으로 약분할까? 4분의 25야.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분산은 제곱의 평균 4분의 25에서 평균, 이 새끼 약분하면 뭐더라? 4분의 9였나? 4분의 9의 제곱인 16분의 81을 빼라. 이게 분산이에요. 그 녀석의 4배입니다. 25 마이너스 4분의 81. 따라서 4분의 19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 4개짜리의 합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합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표본 평균 설정해서 공식대로 흘러가야 되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지만 이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못 푸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확률 분포표는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확률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볼게. x가 1, 3, 5, 7, 9 확률이 a, b, c, b, a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가 또다시 숫자 구성은 1, 3, 5, 7, 9가 똑같아. 근데 확률이 여기가 a 플러스 20분의 1, b, c 마이너스 10분의 1, b, a 플러스 2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산 오브 x가 5분의 31이다. 그때 분산 오브 y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구하자. 분산부터 구할 거야. 그럼 평균을 알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먼저 여기서 평균 구할 건데 평균을 구하기에는 A, B, C, B 알파벳이 너무 많아. 그러면 먼저 확률 분포 표 주어지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러면 일단 시그마 P가 1이다라는 성질 때문에 2A 플러스 2B 플러스의 C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expectation of X를 한번 구해볼게. 당연히 이거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먼저 A끼리 묶자. 몇 A? 10A. 몇 B? 10B. 그 다음 5C. 근데 이게 이거니까 얼마네? 5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확률 변수들이 등간격, 즉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리고 확률이 어때?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이지. 마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간격이고 확률은 대칭이면 직관적으로 평균은 가운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확률 평균 5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계산 없이 등차네, 등간격이네, 평균 5지 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야. 자, 아무튼 뭐 구했어. 자, 그러면 분산이 5분의 31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재평평제를 하거나 아니면 정의대로 해야 되겠지.
자, expectation of x가 5인 상황에서 분산을 재평평제로 할래? 아니면 계산식으로 할래? 아니, 그 똑같은 말이지. 재평평제로 할래? 정의로 할래? 정의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 다 돼. 근데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 만약에 분산을 definition대로 구하면 자,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걸 거 아니야? 몇 A? 16A. 얘랑 해도 16A. 니까 몇 A? 32A. 3과의 편차의 제곱 얼마? 4B. 여기도 4B. 그럼 총 몇 B? 8B. 5랑의 편차는 없음. 이니까 그냥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재평평제로 하겠다 그러면 먼저 expectation of x 스퀘어를 구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1이랑 1, 82A 9하고 49, 58B 그 다음 25C 맞나? 그래서 variance of x는 방금 이 새끼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나오겠지. 82 더하기 58b 더하기 25c에서 25를 빼래. 물론 똑똑한 분은 이게 1이라며. 그럼 25라는 거 이거 25배 한 거잖아. 그러면 82a에서 이거 25배 한 몇십 a 빼면 50a를 뺀다면 32a. 58b에서 얘 25배 한 거 빼면 8b. 25c에서 얘 25배 한 거 빼면 빵. 하고 보이면 같은 결과로 도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당시 실제로 많은 애들이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많이 정의를 안 쓰고 계산으로 하면 2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려. 그럼 A, B, C 3개 남아있는 채로 또 미지수는 존나게 숫자가 큰 채로 끌고 가게 돼. 계산이 매우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정의를 강조하는 게 이 문제는 정의로 풀면 되게 깔끔하고 빨리 풀리거든.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를 꼭 기억하고 자꾸 써먹어 보라는 거야. 경란아,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오케이, 편차제곱의 평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식보다 정의를 꼭 리마인드 하자 쪽을 얘기하고 싶은 문제야. 자, 그럼 가보자. 분산 구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뭐 5분의 31이래. 일단 냅둡시다. 그러면 이제 나보고 구해야 될 건 expectation of 분산 of y니까 먼저 expectation of y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자, 직관 풀발동 해봐. expectation of y 뭐게? 5예요. 그치? 또다시 확률 변수 등간격이고 확률이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또다시 5야. 그러면 질문. 분산 of y를 구할 때 재평평제 할 거냐 이 말이야. 아니지. 데피니션대로 하자고. 이쪽 편차와의 제곱도 16, 이쪽 편차와의 제곱도 16이니까 16, 16이니까 총 32개구나. 32배의 a 플러스 20분의 1이지. 3이랑 7과의 편차 둘 다 2의 제곱은 4, 4니까 8b죠. 5와의 편차 없지. 그래서 보니까 위에서 구했던 32a 더하기 8b, 즉 5분의 31 그대로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고 20분의 32만 5로 약분하면 5분의 8 맞나? 4로 약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5분의 39가 된다라는 거를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당시 이 문제 29번짜리인데 똑같아. 정의를 제대로 알면 3분 컷에서 뭐임? 개꿀인데 계산식으로 가면 ABC 범벅이라 막 미지수가 안 날라가고 더러워요. 막 이런 문제가 됐어. 제발 정의를 기억해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넣기 문제들은 사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해서 스텝 2로 빼둔 이유가 빈칸 넣기가 뭐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아서 공부시키는 건 아니고요. 빈칸 넣기 문제 자체가 왜 빈칸으로 만드는 거냐면 그냥 생 문제로 주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빈칸으로 좀 힌트 주고 유도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빈칸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케이스 분류하고 계산해 나가나 그 과정을 좀 곱씹어 보라고 최근 트렌드 문제는 아니지만 살려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숙제하실 때 한번 쭉 읽으면서 공부해 보시고 우리가 다뤄볼 문제는 뒤쪽으로 넘어와서 50번
4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부터는 이항분포입니다. 시헌아, 이항분포가 뭐예요? 이것도 워딩 제대로 외울 수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몇 번 이거 강조해서 경란아, 이항분포가 뭐야? 도리도리 할 게 아니라 찾아보라고, 이 쌍놈아. 모르면 지금 5개월째 지금 통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도 말 못한 게 말이 돼? 윤서, 이항분포가 뭐야? 오케이, 거기까지만 놔도 돼. 핵심은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냐면 아까 요 자리에 풀었던 문제처럼 아까 여기서도 표본의 합이 확률 변수 x로 주어졌었지 않냐. 근데 우리 표본의 합에 대한 공식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합이 주어지면 내가 능동적으로 4개면 나누기 4, 9개면 나누기 9 해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 표본 평균을 네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뭔가 독립시행의 문제야. 이항분포 같아. 근데 만약에 문제 속에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로 안 잡혀 있으면 네가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워딩으로 성공 횟수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자, 읽어보시면 이거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2 이하라는 건 3분의 1이겠지. 3분의 1의 확률로 플러스 2,0이라고 표기할게요. 3분의 2의 확률로 0, 플러스 1을 하겠대.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가 확률 변수 x래요. 그치? 보다시피 거리가 확률 변수 x래. 근데 지금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 주사위 던지기를 15번 반복한다라는 독립시행이거든. 근데 그 독립시행에 대한 성공 횟수가 문제의 확률 변수로 잡혀있냐 말이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성공이라는 건 네 맘대로 정하면 돼. 네가 위에 거를 성공이라고 칭하고 싶으면 얘를 y라고 하면 되고 얘가 성공 같으면 얘를 y라고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y회 한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회 일어난다는 뜻이야? 일단 15-의 y회 일어나겠지. 그리고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네가 확률 변수로 잡은 순간 너는 이제 확실하게 이항분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바이너미얼 총 몇 번 한대요? 15번. 근데 그때마다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일단 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잡아준 x가 내 새로운 y와 어떤 관계인지 살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점 P가 필요하겠지. 점 P가 어떤 점인지 잡아볼게. 자, x축으로 플러스 2씩 되는 게 y회야. 몇 y, 2y, y축으로 플러스 1씩 하는 게 15-의 y번, 3이래. 3y. 그러면 y좌표는 뭐야? 15-의 y다.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직선 3x 더하기 4y 이퀄 0과의 거리를 구하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x는 하고 구하겠습니다. 5분의 바로 보이시지? 루트 3제곱 4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때려주고 3y라는 x좌표가 스몰 x에 들어가면 되니까 9y 15 빼기 y라는 y좌표가 4에 들어가면 되니까 60-의 4 라지 y 이렇게 되겠지. 다행히 y는 횟수, 양수예요. 그러니까 5y 더하기 60은 무조건 양수. 꺾일게요. 그러면 약분하면 y 플러스의 1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expectation of x는 expectation of y 플러스 10이랑 똑같고 비로소 y에 대한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답은 17이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성공 횟수가 없으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라는 걸 기억해 주길. 자, 그 다음 50번, 51번. 이건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서 살려뒀습니다. 특히 내신 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잠깐 보셔. 독립시행 총 n번 할 거야. 성공 확률 P야. 이 상황에서 R번 성공해봐라.
은서야 식 불러. 총 n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성공 확률이 P인 독립시행 그 중에서 R번 성공해.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시키는 거를 내가 너네가 12월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항정리 때부터 강조했어. 제발 말로 쭝얼쭝얼 하라고. 그러면 진짜 쉽다니까. n번 중에 r번 p로 성공하면 1 빼기 p로 n 빼기 r번 실패합니다. 이게 어렵냐? 제발 내가 따라하라는 건 진짜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매년 고3 빠가 새끼들 너네같이 공부 안 하는 확통이들 가르치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걸 초장에 계속 강조한단 말이야. 외우기만 하면 다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바이너미얼 n, p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expectation of x. 평균의 정의가 뭐라고 기억나나?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이 나온다라. 와, 편차도 곱해버린다라. 확률의 총합이다. 제발 오늘만 두 번째다. 자, 근데 요 녀석의 expectation of x가 np다라는 결과를 외우는 건 누구나 한다고. 근데 이걸 식으로 쓸 줄 아는 사람부터는 확통을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너네 아주 확통 병신인 거야. 뭐야? 다 더할 거예요. 근데 독립시행은 성공 횟수의 최소값이 몇 회야 당연히? 0회야. 맥시멈 몇 회야? n회야. 변수가 r이야. 거기다가 확률 이거를 곱할 거야. 즉 시그마 r equal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1 빼기 p의 n 빼기 r승 이렇게 되겠지. 얘를 어떻게 열심히 변형을 하면 이게 np가 돼요. 그 과정은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지 않았어.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이 식을 보고 뭐야 시그마 범벅이라 쫄려 하지 마시고 변수네. 아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럼 이거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네. 아 그럼 이거 expectation of x를 풀어 쓴 거였구나 라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 했다고. 오케이. 요 과정은 요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수리논술 하시는 이과생들만 하면 돼. 문과 문붕이 할 필요 없어. 근데 얘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게 좀 변형이 되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뭘까요? expectation of x 제곱일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냥 변수가 제곱됐을 뿐이거든. 맞니?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또 리마인드 해둘게. 시그마 r이 0부터 10까지 10cr 곱하기 3분의 1의 r승 3분의 4의 10-r승 이거 뭐게? 10 같은 소리 하네. 자, 이항분포 전에 독립시행, 독립시행 전에 뭐까지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냐? 1단원에서 배우는 거가 뭐요? 이항, 정리. 거기를 제대로 알아야 독립시행의 이 일반항 구하는 거를 잘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항분포까지 온다고. 요거 뭐야? 10번 중에 R번 3분의 1이 R번 나오고 3분의 4가 10 빼기 R번 나옵니다. 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거 아니야? 이게 뭐 플러스 뭐의 몇 승이야? 이 이항 정리의 전개식이 이거잖냐. 이게 다 엮여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제발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5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들이 있으면 50번을 풀 수가 있다. 좀 내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이걸 물어본 적이 최근에는 없어요. 근데 안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사건 A가 1회 시행에서 나올 확률이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일단 당연히 X라는 칭은 지금 바이너미얼 N, P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80이고 분산이 64래. 뭐 공식 일단 쓰란 얘기예요, 이거는. NP가 얼마라고? 64, 80.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하지? NP 1-P겠지. 그게 64래. 여기서부터 일단 NP를 구할 거예요. 자, 1-P를 추가로 곱했더니 80이 64로 줄었어. 80분의 64는 대충 8로 약분하고 16으로 약분하겠다. 16으로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냐? 5분의 4예요. 그 말은 P가 얼마고? 5분의 1이고 N이 얼마라는 거야? 400. 여기까지 뭐 몇 등급이든 다 합니다. 즉 지금 바이너미얼 400,5분의 1이었다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5의 R승 곱하기 probability of X equal R이에요. 맞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뭐 내신형 문제여서 얘가 마플 시너지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긴 합니다. 확률이지. 거기다가 얘를 곱했지. 그거의 총합이지. 본질적으로는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확률에다가 이거 곱해서 다 더했어. 근데 이거는 변수를 제곱했으니까 x제곱의 평균이지. 얘는 5의 R승이라는 변수야. 그러니까 이 식 자체의 의미는 무엇의 expectation을 구하라는 뜻이야? 5의 X승이라는 거에 expectation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돼? 내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서술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총 400번 할 건데 그때그때마다 뭐 당첨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근데 네가 X번 성공하면 상금으로 5의 X승원을 주겠습니다. 네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5의 X승의 expectation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냐는 얘가 이거잖냐?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볼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 자, 뭐 n이야 400이니까 여기 400이라고 쓸게요. 자, 5의 R승까지 똑같이 쓰고 P의 X 이퀄 R 이게 뭐야? 400번 중에 R번 성공해라지. 그러니까 뭐니? 400번 중에 R번 5분의 1로 성공하면 5분의 4로 몇 번 실패합니다? 400-R번 실패합니다. 자, 근데 얘를 다음 줄에 가서 시그마 R 이퀄 0부터 400까지 해. 여기 5분의 1의 R승, 여기 5의 R승 묶어주면 400 컨비네이션 R 곱하기 1의 R승 곱하기 5분의 4의 400 빼기 R승이지. 이거 뭐게? 1 플러스 5분의 4의 400승. 이런 식으로 통계에서 시작했다가 이항정리로 끝나는 문제. 이런 게 내신형에 있고 모의고사에는 과거에 되게 나왔었고 요즘에는 안 나왔었지만 분명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서 얼마든지 나와도 되지만 통계 이거 내면 통계들 다 틀릴 거라서 안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이 흐름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까지는 제발 좀 외워라.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항정리, 이항분포 부분을 어렵게 만들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끔 식을 이해하게끔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 51번도 마찬가지야. X라는 친구가 바이너미얼 120, 121분의 1을 따른대요. 그래 놓고 fx라는 함수가 시그마 r 이퀄 0부터 k가 0에서부터 120까지 x-ak의 전체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of x equal k.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a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큰 틀에서부터 질문해 볼게. fx라고 했으니까 이건 x에 대한 식일 거란 말이야. x가 주인공이에요. x에 대한 몇 함수예요? x제곱 있으니까 뭐 여기 있으니까. 아, 그럼 대충의 흐름은 최소값이 1이라 어떤 느낌이야? 대칭축 찾으라는 뜻이겠구만. 그럼 대칭축 찾으려면 이제 전개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자, 전개를 해볼게요.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120까지. 봐봐, 천천히 해볼게. x제곱하고 전개되겠지 곱하기 probability 이거 맞나?
그 다음, EAKX라고 전개되는 거에다가도 PX 이퀄 K가 곱해질 거고, 마지막으로 A제곱 K제곱이라는 거에다가도 PX 이퀄 K가 곱해지겠지.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각각의 항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자, 시그마 입장에서 X는 변수계, 상수계? 상수. 왜냐면 K가 0부터라는 거니까 X는 지금은 상수야. 그러면 X제곱 곱하기 PX에서 X제곱은 밖으로 나가도 되지. 그럼 뭐만 남아? 시그마 PX만 남지. 한글로 읽어봐. 무엇의 총합이란 뜻이야? 확률의 총합이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K 입장에서 2AX는 또 무슨 수야? 상수지. 그러니까 2AX 밖으로 나가놓을게. 근데 K 얘는 못 나간단 말이야. 근데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란 뜻이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란 뜻. 그게 뭐라고? 이 개새끼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 뭐라고? 평균이라고. 평균 얼마니? 121분의 120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플러스. A제곱은 상수예요. 맞지? 그럼 남아있는 요거는 무슨 말이야? 뭐 곱하기 뭐니?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 그럼 이건 누구의 평균이라는 뜻이야? 제곱의 평균이라는 뜻이지. 이 부분은 expectation of x제곱입니다. 오케이? 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분산이랑 꿍짝꿍짝 해서 구해야 될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방금 expectation of x는 여기다가 썼다시피 그냥 곱하면 되니까 121분의 120이야. 먼저 분산을 구하자. 분산은 120에다가 121분의 1 곱하고 이제 뭐 곱해야 되냐? 121분의 120을 곱해야 되겠지.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분산 자체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전체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expectation of x제곱은 이거다가 이거 더한 거지. 분산에다가 expectation of x의 전체 스퀘어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분산이 뭐라고? 121도 제곱이고 분자 120도 제곱이네. 이 x를 제곱해.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2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배의 121분의 120의 제곱입니다. 됐나? 자, 이제 최소값 찾을 거니까 대칭축 찾을 거야. 대칭축이니까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면 되겠지. 얘는 근데 A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뭐의 완전 제곱이 되냐? 121분의 120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가운데 대칭축 부분은 맞겠지. 그러면 상수 한번 맞출 거야. 먼저 플러스 121분의 120A 전체 제곱이 있네. 근데 여기 121분의 120 곱하기 A의 전체 제곱이 2개 있네. 그러면 뒤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21분의 120A 다 묶어버릴게. 전체 제곱 이렇게 하나만 붙으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 얘인데 얘가 1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다? 120분의 12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의 특은, 이 항분포에서 어려운 문제의 특은 주어진 식이 무슨 의미인지 거꾸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의 방향이니까 항상 평균의 정의, 분산의 정의 같은 걸 좀 외워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지금 이산 확률 변수 챕터 6의 스텝 2 주요 문항에 대한 설명이었고 끝내겠습니다.